입선, 최미원. 어부바 해줄게, 이리 오렴. 또리리리, 전화벨이 울린다. 2층입니다. 사무실 직원이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여자아이 입소입니다. 하고 말한다. 또다시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번에는 어떤 아이가 들어온 것일까? 설렘과 기대감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마땅한 그 아이를 만나러 층계를 내려간다. 내 얼굴에 밝은 빛을 발견한 여자아이 둘이 따라오며 또 누가 왔어요? 하고 묻는다. 여자아이래. 아이들도 나를 따라 웃으며 우와! 한다. 우리는 빠른 발걸음을 옮긴다.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따라온 아이들에게 금방 나올게 하자 아이들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본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사무실 직원이 고수머리를 길게 풀고 있는 여자아이를 안아주고 있다. 4세 정도가 돼 보이는 아이는 으 소리를 내며 울고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안쓰러운 미소로 다가가 두 손을 뻗자 아이는 처음 보는 나에게 팔을 뻗는다. 아이를 안아주자 사무실 직원이 전화로 상황을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바라본다. 아이가 너무 예쁘다. 쌍꺼풀이 없는 두 눈 및 두덩은 너무 울어서 그런지 붉게 튀어올라 있고 아랫입술은 살짝 내민 채 계속 으 소리 내며 울고 있다. 이내 자연스레 그리고 느리게 아이를 안고 조심스레 몸을 좌우로 흔든다. 울음소리가 잦아든다. 사무실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던 3, 4학년 여자아이들이 우와, 여자아이네? 예쁘다. 한다. 품에 있던 여자아이는 고개를 살짝 돌려 언니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다시 품을 파고든다. 아이를 안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방에는 소문을 듣고 온 아이들이 반가움과 측은함, 동질감이 뭉뚱그려져 겸연쩍은 미소로 안녕. 하고 인사를 한다. 모든 것이 낯선 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린다. 아이의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남자 선생님이 방에 들어오자 아이는 아빠, 아빠. 하고 아빠를 찾으며 다시 운다. 남자 선생님이 아이에게 손을 펼치자 아이는 내 품을 파고든다. 이때 사무실에서 전화가 온다. 아이 이름은 우미고요. 우미는 어머님과 사별했고 아빠가 혼자 아이를 키우셨는데 아이가 너무 울고 일을 다니다 보니 혼자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 1, 2년만 아이를 부탁드린다고 해서 입소가 결정되었어요. 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우미야, 우리 우미 이름도 예쁘네. 하지만 우미는 계속 으 소리를 내며 울고 있다. 옆에 있던 남자 선생님이 우미야, 나는 삼촌이야. 하자 우미는 남자 선생님을 바라본다. 남자 선생님의 재치에 웃음이 터진다. 자연스레 나는 우미를 바라보며 우미야, 맞아. 여기는 우미의 언니 오빠들도 아주 많이 있어. 우미는 혼자가 아니야. 여기 옆에 삼촌도 있고 이모들도 있어. 우리랑 잘 지내자. 하자 우미는 천천히 주변을 돌아본다. 그리고 울음을 그친다. 중학생 언니들이 우미에게 다가와 우미를 바라보자 새침하게 고개를 돌린다. 옆에는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나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며 나에게 선생님도 엄마가 버리고 갔어요?
하던 다정하고 순수하지만 도도한 효희가 다른 아이와 인형놀이를 하고 있다. 슬쩍 옆에 앉자 효희는 우미를 바라보며 웃는다. 효희는 우미에게 오늘 새로 왔어? 하고 살짝 쳐다보다가 다시 인형을 매만진다. 우미가 효희를 바라본다. 그리고 나의 품에서 내려 효희에게 다가간다. 식사종이 울리고 1층에서 저녁 먹어요 소리가 들려온다. 효희가 우와, 저녁 시간이네. 하자 우미는 나를 바라본다. 우미야, 업어줄까? 하자 우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우미를 업고 식당으로 간다. 우미는 그렇게 보육원에 왔고 보육원 언니들과 친구들, 동생들과 어울려 잘 적응했고 추억을 만들며 잘 지냈었다. 천사 같은 아이들.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감성과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즐거운 미소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축복된 눈짓 미소로 서로를 온통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때로 부모님이 보고 싶어 울음이 터져버린 날에는 아이를 업고 운동장을 돌며 노래를 들려주기도 했다. 아이는 우리에게 업혀 등에 기대 보고품을 달래기도 했다. 그런데 그날 눈이 내렸다. 아이는 울고 마음이 슬펐다. 그런데 운동장에 돌고 있는 모습을 건물 안에서 보았는지 다른 선생님이 우산을 들고 와 뒤에서 조용히 우산을 씌워주셨다. 아이는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보며 보고품을 계속 달랬다. 너무 예쁜 남매도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던 남매는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하자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병원의 의뢰에 의해 어머니를 찾기까지 여기에 있게 되었다. 오빠는 여동생을 아버지처럼 돌봐주었다. 함께 나들이를 나갔을 때였다. 친구들이 앞서가고 여동생과 거리가 멀어지자 오빠는 여동생에게 업혀 했다. 5학년 오빠는 2학년 여동생을 업고 친구들과의 거리를 좁혀갔다.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었다. 너도 힘들 텐데. 아이는 의젓하게 저는 괜찮아요. 동생이 약하니까 돌봐줘야죠. 했다. 아이의 성숙한 마음씨에 나의 눈은 뜨거워졌다. 단단하고 냉혹한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던 경험을 가진 아이들은 더 성숙한 마음의 미소를 가지고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면 아팠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마음 아팠던 친구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며 서로의 마음을 어부바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예쁜 짓을 함께하는 일은 아이들과 함께할 가족의 몫이었지만 고스란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받고 있어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려도 되나 싶을 때도 있었다. 이내 빛나는 아이들의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두기도 하고 아이들의 앨범을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사랑과 칭찬을 마구 쏟아 부어주면 아이들은 빛나는 미소를 지으며 힘껏 자라났다. 중고등학생이 된 우리 아이들 중에는 상처의 상자 속에 갇혀 어두운 얼굴빛이 되기도 했다. 그러면 상담 전문 선생님이 상담 시간을 가지며 마음의 어부바를 받기도 하고 자원봉사 선생님들과 활동하며 자신의 별에 묻었던 먼지들을 씻어내고 다시 빛내기를 하기도 했다. 아이들 중에는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도 있었다. 방임, 의료방임,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로 생채기가 난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없어졌다. 등골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디를 간 것일까?
원을 다 돌고 세탁실, 옷방, 주방, 식당을 다 돌아보아도 없었다. 그런데 쓰레기장에 누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어둑해진 밤인데 덜컥 겁이 났다. 무슨 일인지 쓰레기장으로 뛰어갔다. 거기에 은희가 누워있었다. 은희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은희는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머리카락을 만져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은희는 나는 쓰레기예요. 했다. 나는 정색한 얼굴로 은희를 안고 너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야. 그러자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우리 아빠는 나를 때리면서 항상 그랬어요. 너는 쓰레기야. 너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너는 쓰레기니까 라고요. 나는 다시 은희를 꼭 안으며 은희는 쓰레기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었다. 다시 은희를 안으며 노래를 불렀다. 은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노래를 듣던 은희는 내 품을 파고들었다. 그래, 우리 은희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제 들어가자. 하자 은희는 내 손을 잡고 일어섰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숙소로 돌아왔다. 사랑스런 아이, 사랑받기에 족한 아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아이들은 가까이에 있는 이의 어부발을 하며 그렇게 자라갔다. 어떤 아이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도 했고, 기숙사가 있는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기도 하고,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기술자가 되기도 했고, 또 아직 어부바가 더 필요한 아이들은 방황의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했다. 밝고 사랑스런 미소로, 때로는 눈물 섞인 모습으로 자라는 아이들. 아이들은 서로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의 어부바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자라갔다. 그래, 네 마음을 알겠어. 업혀 라는 말은 아마도 누군가는 10년이 20년이 걸려도 서로에게 하지 못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는 1분 안에 서로의 마음을 알아버리고 어부발을 해주어 잘 지내도록 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 아픈 심정 가까이에서 어부발 해줄 수 있는 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픈 마음 때문에 다른 이의 아픔을 안을 큰 그릇이 되어 사는 맛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